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보완할 게 있으면 검사가 보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납니다.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뭐 이거 가지고 눈을 깜짝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보안 수사의 임무를 덜어주면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예요. 보안 수사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임무입니다. 임무는 의무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됐으니까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검찰에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복수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버렸다. 사건 피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게 돼버렸다. 이런 논리네요. 맞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을 편하게 해준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검찰도 잘한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보면 보안 수사를 한 부분은 적었어요. 다 요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안 수사한 부분은 본인들한테 공이 오는 뭐 큰 사건들에 한해서 보안 수사를 했고 제가 실무를 해보면 상당 부분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네. 또 요구에도 되게 인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 삭제의 이슈가 떠오르자마자 검찰이 보안 수사를 많이 하거나 요구하게 된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자 검찰과 경찰의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치고 네. 그럼 국민한테 뭐가 효율적이냐? 한동훈 의원의 말대로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보안 수사 요구권을 부차적으로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안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유지하잖아요. 그럼 내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네.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증거를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경찰한테 이거 보안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은 검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원칙적 검사가 하는 기능도 없애겠다. 그럼 여기서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번 보죠. 기관 대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일단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혹시 있을 과실, 경찰이 실수해가지고 뭐 수사를 놓치거나 네. 또는 일부러 누굴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안 하거나 네. 더 하거나 누가 잡아냅니까? 그럼 그걸 잡아내는 것은 법원이 잡아내는 것도 드물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왔던 건데 그 역할을 뺏는다? 그런 그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요? 네.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죠.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이 두 기관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서로 잡아내고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장윤기 사건이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밝혀냈습니다. 성범죄 목적의 중요 증거인 이 케이블 타이. 이게요. 경찰이 이 수사 초기에 아예 증거 확보도 안 했던 그 증거물이었죠. 그런데 장윤기가 벌써 5달 전에 이 케이블 타이를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계획 범행의 증거가 아니겠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안 수사가 아니었으면 장윤기의 주장대로 난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날 뻔한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 들으실 때 어느 조직이든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잡아내려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경찰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실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요. 송치 보고서가 2차례나 이 반려가 됐습니다. 영장 신청이 2차례나 반려가 됐는데 그 사유가 이거였습니다. 일반 살인 혐의는 형법 제250조 1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숫자를 잘못 쓴 겁니다. 250조 1항을 써야 할 걸 205조 1항이라고 2번이나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조항 내용이 전혀 다르죠. 일반 살인 혐의가 250조 1항인데 205조 1항은 아편 등 마약을 소지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혀 엉뚱한 조항을 적용해서 이 영장 신청을 한 거였죠. 송치할 때 전혀 다른 이 항목을 붙인 거죠. 이런 실수들.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온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서류상의 실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견제합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내용들은 황당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어이가 없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죄목을 잘못 집어넣은 내용들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 연관성이 있는 내용도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사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저기 인권 수사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매우 낮은 형량을 받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수사 기소 분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보완 수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완 수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많은 여론조사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 자체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완 수사 방법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네. 지금은 상급기관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상급기관이 아닌 검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들에게 보완 수사를 맡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빈틈을 완벽한 수사는 불가능하니까 네. 빈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